오늘 스튜디오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신 문승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문승호 도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의원님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네. 작년 8월에 우리 전화 연결하셨어요. 전화 연결 굿모닝 OBS에. 예, 저 화면에서 네. 예. 그래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요. 또 예.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경기 도민들 또 예,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저희가 더 반갑고 영광입니다. 의원님, 근데 의원님은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칭하세요? 이게 뭐랄까 정치에 뛰어드실 때 어떤 격차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추사표도 내셨고요. 그게 좀 와닿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흑수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 이게 근데 좀 오래된 용어처럼 돼버려서 흑수저 예전에는 좀 그래도 많이 회자됐는데 요즘에 흑수저라 그러면 뭔가 우리 잠룡들이 그 서사가 있으려면 항상 그렇죠. 들어가는 게 흑수저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면 무수저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흑수저였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이번 질문 보면서. 근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넉넉한 환경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제가 자랐던 곳이 성남시에 있는 중원구에서 자랐는데 이곳 지금도 재개발 앞두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환경이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있고 좁은 도로가 있고 막 이런 곳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제가 분당 신도시 분당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좀 격차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낯설었던 건 중학교 때 친구들은 그런 건 없었는데 애들 이제 당장 신발 뭐 신었는지 보는 거라든지 또 가방은 무슨 메이커를 맸는지 또 부모님 차는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생소하면서도 이게 좀 격차로서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메이커 좀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 그때 이제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사춘기 때니까 또 그렇죠.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오는 친구들하고 어떤 것들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제 비교하게 되니까. 근데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닙니다. 뭐 현실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뭐 교육 위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 공정한 경쟁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의원님 오시기 전에 요거 그 너튜브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문승호 TV라고 그죠? 요거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꽤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 청년 이장 요 타이틀로 가세요. 그야말로 이장의 어떤 마음으로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멀리 있거나 높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그런 우리 이장하면은 좀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동네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등 나가면은 등 와서 고쳐줄 것 같고 나사 빠지면 나사 조여줄 것 같고 그런 이장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동네 청년 이장, 우리 뭐 동생 같고 이웃 같은 그런 이장이 되겠다는 포부로 그렇게 이렇게 별명을 지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여기 너튜브를 한번 쭉 봤는데 되게 잘 만드시고 뭐 좋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 작년에 우리 출연하셨던 전화 연결이긴 하지만 그 영상은 없더라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 너튜브로 올라가니까 활용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또 이제 현장을 발로 뛰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부르고 싶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늘 정치인한테는 따라오는 그 질문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바꾸는 몇 가지의 계기들 중에 첫 번째는 2017년에 그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업무 과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남일 같지가 않았고 미래에는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러 다녀야겠다. 우리의 인권은 무엇이고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해 2017년 그 해에 제가 대학원 노동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이후에 이제 비영리 단체도 운영하고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도의원이 예. 되기 전까지도.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느껴졌어요. 이게 강사 한 명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러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예. 고민들에 좀 직면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종의 좀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최소한 경기도 혹은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 혹은 이런 교육을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지역구 현재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신 김태년 국회의원님을 좀 찾아뵙고 이런 이유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제 그 변곡점 인생의 두 번째 변곡점이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뭐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말 저도 이제 참 좋았는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격차와 차별 그 다음에 불편 이런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확대시키고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예.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4부 의정 포커스에는 문승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뭐 특별하게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안전해야 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업이 아무리 선생님이 수업을 아무리 훌륭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학교 가는 길이 불안하고 또 교실에서 위협적인 어떤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거기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예. 아이들 막 걷는 길, 그다음에 머무는 교실, 쉬는 복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밥을 먹는 급식실에서의 공간도 제가 이제 다 현장을 찾아보고 느끼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권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큰 문턱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건 좀 저학년에 좀 해당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게 꼭 뭐 저학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성인들도 길에서 이제 사고 많이 나니까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이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구태한 표현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 이런 것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단대초등학교 다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단대초등학교가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 보도로 유모차를 밀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찻길을 통해서 미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나서 이건 좀 아니다. 위험천만한 그거는 우리 상황이네. 아이들한테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당국과 교육청 당국과 이야기해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공간 재구조화라고 해서 이제 개축 사업을 가는데 그때 좀 학교의 일부 땅을 내어놓고 보도와 차도를 확보해내는 것 이것이 예. 주민들한테도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이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 차량과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출입로가 동일해서 이건 분리해야 된다. 공사 차량 다른 곳으로 예. 드나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성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로를 인접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CCTV 확보라든지 또 도로 안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희망대 초등학교도 교문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교문을 다른 곳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좀 도모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제 의정 활동이라 그러면 예. 의정 활동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안전한 통학로에서 이를테면 불안했던 요소 대신에 믿음을 좀 배울 수 있고 예. 또 위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혹은 어른들이 배려로 함께 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거다. 이 통학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마다 진짜 문제점이 좀 다양하네요.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최근에 모 초등학교 간담회 가셨어요? 네. 그런데 야 이거 진짜 그래요? 급식실이 없다고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네,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아직 존재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많이 이제 급식실을 지어가고 있고 짓는 중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급식실이 없어서 도시락처럼 이제 배식을 이제 받는 거죠. 카트로 해서 이제 반에서
예, 반에서 이제 받는 건데 이게 이제 공간상으로 좀 제약이 있습니다. 예. 97년에 개교한 이래에 여러 가지 이제 수요로 인해서 특별교실이나 돌봄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그런 것에 이제 공간상에 좀 제약이 있었고요. 조리실도 이제 손봐야 곳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리실도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조리 종사자들의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학생들의 피해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잘 몰랐지만 단순히 그냥 급식은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아이들한테 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식습관과 관련된 영양과 그렇죠. 관련된 예.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일종의 생활의 교실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학교에 급식실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예. 예, 또 아이들이 뭐 교실에서 막 허겁지겁 급하게 밥을 먹고 때우고 빨리 치우고 또 그곳이 다시 교실이나 노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장소는 아이들이 그것이 또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그리고 존중되는 그런 장소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어떻게 그 급식실이 지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선은 이제 항상 존재하는 게 문제가 예산이죠. 네,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 현상과 그다음에 이제 예산, 그다음에 우리 교육 공동체들의 합의된 마음 예.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의 문제는 지금 이제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예. 이게 급식실 하나 짓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아이고, 예, 한 뭐 2, 30억 이상 소요되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금액이어서요. 우리 교육청과 이것 긴밀하게 협의해서 올해 본 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이 아빠라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아이 문제들,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은 좀 최우선적으로 좀 예산 배정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 30일, 생후 30일 간 넘은 아기가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돼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배정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일하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앞서 이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로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급식실 문제 뭐 다들 이제 기본권과 직결이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노력들을 좀 힘드시다는 건 이제 방금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노력하실지. 저는 이게 이제 현장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능력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실력 있게 예산과 직결시키는 게 두 번째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당 구성원들의 동의와 그 이후의 절차들을 잘 원활하게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예. 하는데 일례로 통학로 안전 문제는 계속 언급되고 있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 계속 교통사고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학로 안전협의체 이게 경기도 최초로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뭐 지자체, 교육청, 경찰, 학부모, 민간단체 모여서 각 지역에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위로 올려주면 경기도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파악해서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방식 이것들을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첫 회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런 이제 성수초 아까 이제 그 학교와 같이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아가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설득할 것인지 이런 예.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문제, 예산, 그 다음에 주민과 교육 공동체 목소리를 한 번에 담아내는 이 과정 이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의정 포커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 나오셔서 이제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교육 행정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학교 폭력 실태 심각합니까? 학교 폭력이 참 어렵습니다. 의원들로서도 이야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뒤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호간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는 예.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전국의 최대 광역 지자체이기도 하거니와 예. 학생 수도 뭐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교 폭력
빈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면 14,000건에서 16,000건 정도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예. 그게 한 학생으로 보거나 한 가정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한 비율이고 누군가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폭력의 양상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앵커님과 뭐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뭐 한번 끝나면 또 이제 화해도 하고 또 회복도 그렇죠.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싸우고 오면 또 부모들이 아유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다 이러면서 서로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죠. 부모들끼리도. 네.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을 떠나서 따돌림,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예.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율이 7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네, 아까 예. 이제 통학로 안전의 문제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약 15,000건의 학교 폭력 중에 70%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실 안, 복도, 운동장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이 그리고 교육청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든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안전한 교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제도와 행정, 문화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교수님의 표현을 빌렸었는데 요즘에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다. 이게 뭐 학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서로가 경쟁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암담한 것 같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도 이제 학교 가서 애들 보면은 막 그렇게 악의적으로 막 경쟁자를 짓누르고 무슨 폭력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회복하고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문화들을 형성해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교육청의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의원님께서는 이 학폭 피해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시에 가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그런 법 개정을 촉구하셨어요. 예.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어저께 바로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에 가해자가 그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그러면은 가해자가 먼저 그 학교를 가면 피해자가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피해자한테 2차 가해다.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폭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먼저 그 학교 A 학교를 선택하면 가해자들은 A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예. 것을 지금 국회의 법이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래서 그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올렸던 사안이었고요. 그 예. 외에 이게 이제 강제 전학 이상 받은 경우에만 이런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들이 확대되어 있는 법을 촉구하는 것이었는데 예.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이런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도 이 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 촉구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계속 이런 학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데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의원님만의 묘안 뭐 솔루션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예. 그 방법이 있었다면 딱뚝딱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완비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겠죠. 하나는 현장에 긴급하게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법과 예. 두 번째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아까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적 기반의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졌던 정책 토론회에서 했던 것이 이제 CCTV의 확대 방안이었거든요. 예. 그 교실 내. 교실 내를 포함해서 뭐 복도 그리고 또 사각지대, 운동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대 방안이었는데 사실 좀 이게 민감합니다. 양면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사실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 그 다음에 교권 보호 이런 것들의 어떤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안 좋은 측면으로는
사생활 침해? 예, 사생활 침해가 가장 먼저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교실이 이렇게 감시의 대상 또 무슨 그런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면 예. 원래 이제 교육적 회복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예.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적 회복 그런 것들의 방법으로서는 이제 또래 상담 친구들끼리의 상담 프로그램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예. 또 화해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관계들을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예. 아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원론적이지만 좀 제도적으로 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폭 신고의 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신고 문제인데 이게 꼭 무슨 서울에 있는 강남 얘기만이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도 뭐 기사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고 그래서 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얘기인데 째려본다고 해서 신고하고 네. 뭐 말싸움했다가 약간 욕 나왔다고 해서 또 신고하고 이게 과연 교육인가? 또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나몰라라시고 또 이제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제는 네, 교육청에서 다 올라가게끔 이런 학폭의 어떤 신고의 맹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 양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화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남을 좀 용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 나 그렇게 무시했어? 나 그러면 너 학폭 신고할 거야. 너 고발할 거야. 고소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붙고 법조인들이 붙고 이러면서 사실은 막 로펌을 끼고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익한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은 있는데요. 예. 그것들이 저는 지금 과정을 통해서 숙이되고 또 같이 공론화하면서 고민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피해자 중심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그럼요. 없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제도의 악용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의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가 있다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 2분 남은 건가요? 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되나요? 예, 아이고 다음에 자주 나오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 그 의원님께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 도민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 이제 정치인을 뽑으면서 도민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 뭔가 이 사람 뽑아놓으면 변화했으면 좋겠다. 무슨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너한테 세비를 주고 뭐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인은 무언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변화가 되게 거창한 개혁의 구호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내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고 급식실을 지어내는 것 중요한 일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도 저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156명의 도의원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작은 변화에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작은 그리고 단단한 이런 변화들 하나씩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문승호도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뛰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정포커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문승호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